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부학. 해부학은 구조와 기능 상관성에 대한 연구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개구리 해부를 하고 어류 해부를 하고 뭐 다른 걸 해부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인식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내용이 전혀 안 보였던 것이 아니라 이 물로 있을 때는 보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물이라는 부성 성분, 수분이라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보이지 않게 되고, 그 역할이 사실은 생명의 역할의 중심인데 그것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레포트를 내고 이렇게 할 때 뭐를 알아갑니까? 구조와 기능 상관성의 이치를 찾아가고 구조와 기능의 조합이 완전히 될 때, 완벽한 기능이 완벽한 구조가 완벽한 기능을 나타낸다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지금은 이제 해부학에서 배우는 이거는 바로 소위 눈으로 보이기만 하는 것만 보여주는 게 더구나 이 해부학은. 조직학은 현미경으로 보나 그것도 눈으로 보는 것만을 보는 거지. 전자현미경을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구조의 더 미세적인 생화학이다, 화학적인 구조를 보는 것은 그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도 거기에서 뭐를 놓쳤을까요? 수분이 바로 이 생명성의 근원이라는 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의학 역사의 200년은 결국은 이 70을 수분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것이 수분이 구조인데 이 구조를 70을 빼놓고 30만 보고 가고 있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디스커스를 할 때에 이 과학적인 자료가 바탕이 돼서 물고기가 어떻게 원활하게 생명성을 유지해 나가느냐, 이걸 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뭐를 했느냐, 외형의 특징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외형의 특징이 있지만은 또 내부적인 특징이 뭐겠습니까? 결국 들어가면 생화학적인 특성이 되겠지만은, 생화학적 구조죠. 구조의 특성입니다. 되겠지만은 우선은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이게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을 겉으로는 보이나 만약에 안에 그 내부의 구조가 문제가 되면 큰일 나겠죠. 근데 어류의 경우에는 인간과는 달리 수분에 말하자면 대한 말하자면 부족점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생명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물고기가 병이 나느냐? 병이 안 나죠. 어떤 경우에만, 양식의 경우에만 병이 난다는 거죠. 저 태평양의 물고기가, 저 아마존 강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저기 물고기가 수산질병관리사에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하고 같이 하는, 관상어를 비롯해서 수족 간의 이야기나 또는 가두리 양식이나 또는 저 개펄에서 양식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람의 손은 가는 그곳에만 병이 있다는 사실을 갖다는 아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해부학의 단계에 벌써 여러분들은 뭘 알고 있느냐, 질병의 원인이 뭐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경우에는 수분이라는 부분이 들어있고, 이 어류의 경우에는 양식이라는 팩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바이러스나 기생충이나 세균이나 이게 아니고 과식이라는 영향이 구조 기능 상관성의 원리에서 보게 되면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류의 경우에는 이제 간장의 구조가 문제가 온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폐류나 각광류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 과식이라는 문제가 간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 조사 중에 있지만은 거의 결론이 난 것은 새우류의 경우는 헤파토가 아니고 헤몰림포이드 오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곳이 손상을 입는 것을 증거를 잡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류의 경우에는 어디가 문제가 되느냐, 폐각근 있죠. 여기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새우류도 과식이고 배류도 과영양이고 그 유기물이 돼 있고, 그럼 그 부분만 해결시키면은 그 부분 문제만 말하자면 해결시켰을 때 질병이 안 온다면 그게 답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해부학을 위한 해부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해부학이라는 건 애초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원리를 찾기 위한 거였어요. 그게 지금의 굳이 이야기한다면 면역성이라고 여기라고 자꾸 관계를 시키면 전염병을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전염병은 2차적으로 온 거지 전염병 그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면역성이 떨어지고 나서 온다. 그러면 또 의료의 경우에는 각각류의 경우에는 또 감염성 질병이 잘 와요. 근데 배류로 내려가면요, 감염성 질병은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염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세균이 나오고 바이러스가 나오고 기생충이 나온다면 거의 공생성에 가깝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학과가 생기기 전에 수많은 질병 문제가 생겼고, 그러나 이 학과가 생겼기 때문에 저와 같은 교수가 와서 이 내용에 답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두 개 다 뭐냐, 의료의 경우에는 과식만 시키면 배류 각각류도 마찬가지죠. 다 아프면 과식이 안 돼요. 과영양이죠. 시키지 않으면 그게 인위적인 요소만, 그 인위적인 요소만 제거시켜버리면 배류 질병 문제는 해결된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4년 동안 확증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고자 하는 이 오늘 스케일즈 앤 핀즈인데 우리에서의 특징적인 구조죠. 비늘과 또 뭡니까? 지느러미. 그 비늘은 뭐에 있어야 되며 지느러미는 뭐에 있어야 되냐? 간단한 거죠. 비늘은 보호적인 측면이고 이제 지느러미는 운동하기 위해서요. 보호와 운동이 잘 되면 면역성이 최고죠. 그런데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자연의 이치대로 돌아가는데, 자연의 이치를 깨는 게 뭐냐면 양식이라는 인위적인 조건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디로 들고 와버리냐? 세균, 기생충, 바이러스로 들고 와버린 거예요. 네. 그 노출된다고 해서 반드시 질병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나올 때는 생명력의 근본이 수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비록 물고기뿐만 아니고 육상 동물의 경우에도 저 얼룩말이나 저 무소나 사람이 손에서 벗어나서 떼지어 다니는 저들은 수의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가축으로 데리고 왔을 때 닭이니 오리니 또 페트 종류에서 개니 고양이니 데리고 왔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게 왜? 전부 과식이라. 수의학 쪽에도 이 알려야 되죠. 사람에게 분명히 알려야 되죠. 사람은 두 가지라. 사람은 과식도 하고 수분 문제도 있고 두 개 다 따로. 그래서 병이란 병은 인간이 다 하지 동물에서는 그렇지 않다. 오늘 배우는 이 단원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을 하지 말고 이 내용이 지금까지 과학이었어요. 그 과학의 내용을 생명 원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 들어갔구나. 근데 본 것이 눈으로, 코로, 귀로, 맛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것 위에는 여기 없다는 사실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료가 돼서 앞뒤 맞춰보면은, 여러분 어릴 때 퍼즐 게임 해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퍼즐을 맞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알고 보니 그게 구조와 기능인데 그 중간에 수분 뺐다. 이것도 답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뭐가 나옵니까? 그 안에. 그래서 과학적인 지식을 넣어둔다는 것 차원에서 하면 되고요. 이미 병 문제는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여러분 배울 게 뭐냐? 숙주에 대한 거와 원인체에 대한 이 두 개 배우거든요. 그 원인체가 뭐냐?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그 다음에 중금속한 환경, 요거 배우거든요. 근데요, 사료의 과다 이런 건 안 배워요. 환경 쪽에서는 사실 그걸 배워야 되거든요. 학과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숙주에 대한 것은 누구냐? 지금 저와 또 정 교수님과 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전부 원인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저 원인체에 대한 이야기를 그 학자들이나 선생님들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깨닫게 해줘야 된다. 깨우쳐 해줘야 된다. 여러분 날 실험실에 가서 그 일을 할 건데요. 어느 실험실에 가더라도 이 부분의 원리를 들고 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여러분은 그 편견의 오류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할애를 했는데요. 한 12여 분 지나갔어요. 이게 더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야기는 또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또 들어가고 추운 강의하면서 또 할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추석이 끼고 또 10월 9일이 한글날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녹화를 많이 해요. 보여드릴 테니까 그동안에 공부를 하세요. 예, 우리 공부에는 공휴일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국가 공휴일, 국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오늘은 비늘과 지느러미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많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 구조 기능 상관성 이치를 깨우쳤을 때 선생님은 그게 한 10년 전입니다. 네, 한 10년 전. 언제냐? 10년 전인데는 10년이 넘죠, 사실은. 제가 2002년도에 미국을 갔다 오고 미국에 2002년도 있을 때 건강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간장의 기능이 규조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장 구조를 현미경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건강평가를 할 그 당시니까 몇 년 됩니까? 지금 2020년이잖아요. 이죠? 2002년이니까 약 한 18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 과학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모를 때였어요. 그래서 학문을 쪼개 놓은 것이 과학인데 그 과학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이치를 찾아서 답을 발견해야 되는데 못했죠. 그러니까 해부학이라는 과목만 성공을 했더라면 더 이상의 과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이번은 특강에서 가을 주계 특강이 아직 받아지지는 않았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은 이미 특강을 여러 군데 먼저 한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하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어디로 갈 거면 학회에 가서 모두에게 알려야 되는데 이 알릴 때에 선생님이 가서 알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가서 특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일단 본문 보겠습니다. 비늘은 스케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스케일. 비늘린이라 해서 비늘린자를 써요. 그래서 일본 서적을 참여하면 인자를 많이 써는데 우리는 순 한글로는 비늘 그러는데 선생님이 영어 책과 일본 책을 좀 참고를 했기 때문에 그 한자 단어가 많아요. 그 부분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여러분이 일본 유학도 가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학을 가면은 뭐 가르쳐야지?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겠죠? 보호라는 체표면을 보호한다. 이게 뭐 비늘이 체표에 있지 뭐 안에 위장 안에 있거나 뭐 간장 안에 있거나 붙어 있지는 않잖아요. 보호장구다. 근데 이 의료에서의 비늘의 이제 내용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연구해 놨냐면 이거는 조직에서 이런 배우겠습니다만 더미스가 있고 에피더미스가 있어요. 바깥에는 에피더미스라고 그러고 안에 있는 걸 더미스라고 그래요. 우리 피부 잡으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요거는 에피더미스하고 데미스를 같이 잡고 있는 거예요. 때가 나오잖아요. 그 때가 나오는 그 부분이 에피더미스고 그 밑에 이렇게 잡히는 이거는 이제 더미스예요. 딱딱한 거는. 이게 드러나면은 이제 피가 나오죠. 근데 그냥 피부 뺏겨서는 피가 안 나오죠. 이렇게 돼. 그래서 더미스, 그 밑에는 에피더미스가 아니고 더미스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의 뭐가냐 또 골성판, 뼈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에서
골격도 있지만은 비늘도 뼈 안에 속하고 그 안에 칼슘이 또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칼슘 대사하고도 연관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부를 때 르말 스켈레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우리말로는 피골, 또 일본말로도 통용됩니다. 그리고 중국도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과 우리는 같은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빨도 그렇고, 그 뼈도 그렇고, 또 뭐냐면 거북이의 등껍질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너말 스켈레톤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비늘이라는 것은 저처럼 이렇게 타적으로 보는 무기의 수준의 것이 이쪽으로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진화론적인 측면입니다. 이런 진화론은 여러분이 믿고 계시죠. 진화론입니다. 이럴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리 진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학의 오류를 자꾸 범한단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진화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잖아요. 두 개 다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어느 쪽도 믿으시면 안 돼요. 찾아 나가요. 창조가 맞는가 진화가 맞는가, 아니면 그 다른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진화가 아니면 그냥 원래부터 있는 거죠. 그게 창조된 거죠 그냥. 그리고 보는데 이게 과학적인 증거가 계속 헷갈리게 하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진화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유인원, 유원인 그러잖아요. 그러면 원숭이에서 진화가 돼요. 원숭이는 또 단세포대에서도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진화가 되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아니 원숭이 비슷한 사람도 막 나와야 될 거다. 중간체가 없어요. 그리고 뭐 유적에서 발견했는데 그 두개골이 그렇게 생겼다 해가지고 이것을 거기서 왔다고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이 하는데 이거 과학입니다 여러분. 그 증명이 된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증거로서는 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이치적인 수단으로는 증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학 속에서 이치를 찾아낸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는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고대 의류는요 화석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reduced 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질 않아요. 애초부터 그런 동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이런 게 있었다죠. 그러한 종류가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상한 과학으로 가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과학에서 가장 큰 오류가 바로 진화론입니다. 18세기 진화론인데 이 찰스 다윈은요 역할이 과학에 던진 아주 나쁜 영향을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처음부터 이 생물과학은 진화론이 묶여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발견해내야 돼요. 진화론이 맞지 않다는 내용이 얼마든지 나오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야기가 길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늘이 또 어디도 있느냐 하면요 파충류도 있고 조류에도 있고 에이비스칸은 조류입니다. 그 다음에 포유류에도 있어요. 비늘이 있는데 이 비늘은요 더미스가 아니라 에피더미스에서 유래해요. 에피더미스에서. 이거는 우리가 그 강린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호니 스케일. 아까 더말 스켈레톤 그랬잖아요. 이거는 호니 스케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뭐 마치 그 피모 있죠. 피모 털. 그 다음에 뿔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에피더미스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연구를 해놨는데 그렇더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뭐 의류는 다 그냥 비늘이 완벽하냐? 아니 거의 없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꾀붕장어, 매기 일어나죠. 이런 것들은 없어요. 주로 이제 뻘 속에 숨어 들어가는 그 어종들이죠. 그런 미꾸리 같은 미꾸라지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없어요. 그 다음에
좀 느릿느릿한 종으로서 어떤 수면의 아래에 존재하는 메기 같은 이런 존재다. 그 다음에 이제 bottom living fish, 그 다음에 parasitic fish 이런 경우에 비늘이 거의 없거나 없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뭐 어떻게 보호하나? 보호가 있죠. 뭐라 그러냐 여기 있죠. 대신에 많은 양의 점액을 피부처럼 비늘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reduced scale이라는 거는 비늘이 reduced 됐다. reduced 안 됐죠. 원래 그렇게 생긴 거예요. anguilliform, 이게 reduced라는 개념 자체도 진화론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도 모르는 겁니다. anguilliform은 이거는 뱀장어류거든요. 뱀장어는 없는 게 아니고 아주 작아요. 그렇잖아요. 포개지질 않아요. 그걸 난 오버래핑, 그리고 대개는 비늘이 이렇게 포개져가 있잖아요. 쭉쭉 긁으면 그대로 일어나는 거 봤잖아요. 그 다음에 메기과류, 실루로이드에는 메기과류들이 많은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예 없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야. 그 장에는. 그 다음에 이제 dispersed 형이 있고 퍼진 형이죠. 그 다음 모자이크 형이 있다. 이 중에서 reduced scale에. 그래서 미꾸라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dispersed 타입이고, 또 이일은 이제 뱀장어예요. 뱀장어하고 미꾸리하고 틀린 거죠. 이 뱀장어 경우에는 모자이크형이다. 로치 하는 건 미꾸라지 종입니다. 그죠? 그건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은 시프리니폼 잉어과류에 속해요. 뭐 이런 것들은 요거는 이일은 어디에 속하느냐 다른 데죠. 비슷하게 생기죠. 앵길리폼이에요. 이게 뱀장어과류에 속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 참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종류에서의 스케일을 한번 보게 되면요. 에그나타, 이거는 무항류잖아요. 이거 양식어종은 아니지만은 이제 물리학적 측면에서 있는 건데요. 이 에그나타는 두 종류만 지금 있죠. 페트로미존하고 믹시니, 먹장어하고 칠성장어 두 개만 나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없습니다. 더멀 스켈레톤. 예. 그죠? 예, 이게 딱딱한 그런 거 비늘 형태, 결국 형태로 되어 있지 않다. 에그나타는. 그건 이제 나토스토마타 하는 것은 이제 악류죠. 거기에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파스 에그나타는 있다. 파스라는 것은 이게 화석 속에서 우리가 발견된 거. 오스트로드럼인데 갑주라고도 하는데요. 아주 그냥 튼튼한 그 무장 상태처럼 돼 있어요. 타일 모양으로 돼 있더라. 그 외에도 뭐 이렇게 화석학적으로 보니까 좀 다소 완전하게 또 둘러싸여 있더라. 그런 형태로 아주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몸하고 헤드 쪽에 이렇게 되고요. 하나의 뼈판으로 돼 있더라. 뭐 이것은 포스 에그나타. 이게 현생의 리빙 에그나타에서는 없습니다. 리빙 에그나타를 리센트 에그나타라고 그러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엘라스모 브랜치, 이거는 이제 그 연어과, 연어과 아니야, 그 연골어류죠. 중에 이제 판세 어류라고 그러죠. 여기는 이제 사이즈가 일정하고 수도 많고 증가 많고, 다음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비늘이 깔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게 홍어, 가오리, 상어 이 종류 레스모 브랜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스펜스리폼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철갑상어는 또 상어하고 달라요. 이거는 콘드로스타이라가 해가지고 연질류라고 그래요. 연질류의 아스펜스리폼에는 이스터지온에는 흔적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루디멘타리 스케일 커브, 흔적적으로. 그 다음에 보니 플레이트로. 그 다음에 그 순린이나 방패 모양의 비늘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 철갑상어는 이렇게 철갑상어 아시죠? 그거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현생어류죠. 폴리테페리폼이 다기류라고 그러는데 이 악티노프테리치 조기류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경골어류죠. 이것도 고대어류에 속해요. 그래서 비늘로 완전히 쌓여 있는 종류가 폴리테리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여기 안에서 지금 뭐 경골어류는 안 넣어놨잖아요. 그죠?
근골로는 뭐 되게 다 있으니까. 그러면은 비늘에 근골로는 되게 뭐 있는 종들이니까, 아까 미꾸리나 뭐 메기 같은 경우 좀 특수하다 하지만은 비늘이 있습니다. 비늘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스몰 스케일이라는 거하고 작은 거하고 그 다음에 라지 스케일로 이 두 개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세 구분을 하고 있는데, 스몰 스케일이니까 뭐 작겠죠. 어느 정도 작은지 보죠. 자, 여기에 적게네요. 스몰 스케일 0.2에서 3mm 정도면, 0.2에서 3mm 엄청 작죠. 예, 이게 이제 이게 파스 에그나타인데 에틀로돈티아 뭐 그렇다고. 그 다음에 이제 악구류 에서는 약간 또디, 그 다음에 일레스모 브랜치도 그렇고 체룰레피드 요런 쪽이죠. 대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고대 의류들이고, 일레스모 브랜치는 지금은 현생하고 많죠. 그 다음에 스몰 이런 뭐 델로투스 파비덴스에서 스몰 스케일은 어떻게 돼 있다 하는 이야기를 예로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알그나타에 속하는 거예요. 속하는데 tooth scale이다 이렇게 불려. tooth scale, tooth는 1이잖아요. dental teeth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진피의 코리온 페필라라는, 진피가 이렇게 보면요 평평하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 거죠. 이게 파필라라고 그래요. 유두처럼 솟았대서. 그래서 이거는 크라운이 있고 관이 있고 네이 있고 그 다음에 바디 베이스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또 뭐가 있냐, 안에 수강이나 혈관이 통과하는 곳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 딱 보온이 말하자면 하드 서브스텐스가 침착이 되는 센트리피탈이라는 것은 중심적으로 이렇게 동심은 이렇게 중심의 점에서 이렇게, 그죠? 그래서 동심원적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크라운 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바깥에서 센트리피타라는 것은 뭐냐면 바깥에서 안쪽으로 침적되는 거죠. 반대입니다. 그래서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센트리피타 디포지션이라고 해요. 특수한 내용인데요. 이 성장 방식은 뭐하고 같으냐 하면은 뼈 있잖아요. 척추, 그냥 피골이나 상표에서 오는 피골이나 그 말하자면 이빨의 그 포유류에서의 성장 방식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알아야 되나요? 그 다음 발생학적인 그 성장, ontogenic development, 발생에서 초기에는 어떻고 나중에는 어떻고, 스몰 스케일이요. 초기에는 아주 얇은 덴틴 레이어를 그 관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주 처음에는 수강이 펄프 캐비티라고 그러죠. 그 혈관이 들어오고 신경이 들어오는 그곳에 굉장히 크다. 근데 나중에 이 펄프 수강은 작아지고 대신에 그 치아질로 상아질이로 덴틴으로 채워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 부분이 발달을 한다. 이래요. 처음에는 크라운이고 그다음 베이스로 발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유사 스케일은 이런 스케일이 있다는 거죠. 유셀라키안 페이지에서 플라코이드 스케일이 있다. 플라코이드 스케일. 플라코이드 스케일. 이 플라코이드 스케일은 아까 언급을 했나요? 했네요. 순닌, 방페린 이렇게 해가지고 플라코이드 스케일이 결국은 비슷한 그런 유사하다.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유셀라키안 일레스모 브랜치.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에 플라코이드 스케일도 그렇다. 플라코이드 순민이라는 부분은 또 유셀라키안 일레스모 브랜치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 다음에 플라코이드 스케일 나오는 순민이라는 방패순자예요.
이걸 더말 티드 이렇게 표시도 하고요. 더말 티드 피부에 있는 이빨이다 이렇게 되죠. 예, 더말 파필라 진피를 주위로 이렇게 말하자면 원형으로 감싸는 그런 내용의 스케일인데 지금 이런 스케일들을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주 unusual하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야기가 수면이 여기에 스몰 스케일이 원칙적으로 비슷하니까 설명을 하는데요. 크라운 넥이 있고 그 다음 팁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라운 넥은 이제 상아질로 덴틴으로 되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팁은 어디로 있냐면 에피더미스 쪽으로 돌출을 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왜 있느냐 하면은 그 유형을 할 때 층류 형성 그리고 그 저항감을 줄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유형을 할 때 에너지 소비가 좀 적게끔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해둔 거죠. 이 내용은 이제 체표적으로 돌출이 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인화 또는 가시로 형태로서 변형이 되어 있다. 변형이다. 원래 그렇다 이 말입니다. 트랜스포먼드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다 아까 이야기하는 진화론적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닉 캐널이라는 것이 펄프 강으로부터 수강으로부터 닉 캐널이 크넬이라고 하죠. 넥 크넬 목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경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될 건데요. 이것의 펄프 캐비티에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한 개에서 수개로 될 수가 있고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온다? 혈관이 펄프 캐비티에서 연결되었던 우리가 이제 이빨도 펄프가 있습니다. 치수광이 있어요. 그와 같습니다. 혈관이 들어있고 센트리피탈 그로스 이제 그죠? 센트리피탈이라는 것은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자라 들어가는 형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표를 전체적으로 넓은 영역에는 덮지를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요. 베이스 부분이 아주 비대해 있어서 비대하게 되면은 이 순린의 크기가 높이가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라지 스케일 라지 스케일 큰 라지 스케일은 뭐 우리가 이미 자주 보는 거겠습니다만은 크기가 크다 그죠? 또 나이나 종에 따라서도 다양하다. 에그나타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그냥 우리 진골류 우리가 지금 진골류니까 우리 양식 의료는 다 여기 포함이 거의 되겠습니다. 다 라지 스케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에그나타의 경우에는 좀 이제 스몰 스케일의 부분에 일부 여기 있죠. 있었다. 그게 되고 라지 스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에그나타에는 뭐 이러한 종류가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라운드 스케일이다. 에그나타는 원래 이제 비늘이 이제 없죠. 원래는 이제 있는 경우를 그렇다. 라운드 스케일 이게 원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동글동글하죠. 이게 엘레스모이드 스케일이다. 또는 플레이틀릿이다. 라멜라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 참 헷갈리게 하는데요. 텔리오스타이하고 진골류하고 그 다음에 6개월을 해서 자르콥테리지라는 것은 6개월의 특징적인 것이다. 라운드 스케일이다. 각 패밀리 내에서 보면은 그 형태가 그런데 또 거기 새겨진 문양 같은 것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체의 각 부위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얇고 부드럽다 두 층으로 보통 되어 있다. 그 다음에 transparent는 B가 필요 없습니다. N이 되어 있는데 투명하다 이렇게. 그래서 그 비늘 안에는 라지 스케일에는 두 가지 종류가 라운드 스케일 안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이클로이드 스케일 원린이라고 그러고요. 또 익티노이드 스케일이다. 질린이다. 질이라는 것은
그, 그, 최라는 걸 여러분 알지 모르는데, 질린이다. 그죠? 예, 질린. 예, 질자가 희귀한 글자예요. 사이클로이드 스케일을 원린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클로이드인데 여기도 보면은 라운드 스케일. 그래도 이것도 사이클로이드하고는 좀 라운드하긴 한데 사이클로이드는 완전 원형이라는 뜻이죠. 원린 간의 속하. 그래서 경골놀이 중에서도 분류 체계상 로어에 속하는 하위에 속하는 종류가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구체적인 어종은 표현을 안 해놨습니다. 오버레스 라운드. 그러면 인덴테이션이다는 약간 움푹 들어간 게 있죠. 아주 작게 움푹이 들어간 거 외에는 대개가 그 비늘의 주변이 부드러운 형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즈르린이다. 티노이드 스케일.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경골노류가 이 즈르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다가 거칠다. 그래서 이 에피칼 에어리라는 것은 이제 첨부, 정부라고 그러는데 꼭 말하자면 꼭대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뭐냐 가시 모양의 그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꼭 새겨놓은 스컬프처럼 새겨놓은 거 있죠. 문양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배열이 타일 형태로 배열이 되어 있다. 타일은 이렇게 겹치기를 하잖아요. 타일은 탁탁 붙이는 카드는 겹쳐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들어간 부분과 이제 겹쳐져 있죠. 이렇게. 예. 이걸 갖다 embedded portion은 들어간 부분이고 exposed portion은 나와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숨어져 있는 부분이 안에 있죠. 바깥에 노출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왜 이렇게 배열을 했느냐? 타일은 부분은 사실은 이 보통 밑에 타일은 그냥 탁탁 이렇게 붙이죠. 겹치지는 않죠. 근데 이 타일이라는 것은 그런 종류의 타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겹치게 되는 타일. 기와장이 기와의식 하시는데 기와장에 이게 얹히면 안에 꽂거든요. 그래서 물이 안 새 들어가도록 되는 거예요. 그죠? 기와장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흐르면 여기가 들어가는 쪽에서 요래 받치니까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형태. 그래서 이제 몸을 이렇게 굽히거나 할 때 편하죠. 그 다음에 이게 비늘이 이제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또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퍼진 형태 그냥 이렇게 그죠? 그냥 쭉 퍼뜨려 놓은 듯한 게 dispersed scale. 미꾸라지 로우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뱀장어 좀 기축하는 거는 비슷한데 이건 종류는 틀린 겁니다. 분류상이 종류가 틀려요. 그 다음에 딱딱 붙인 상태, 그죠? 신체 타일 모양, 그죠? 스케일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그 비늘의 한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부위를 나타내거든요. 나중에 여기에 이제 그림을 여러분 붙여줘야 사실 올 것 같긴 하네요. 나중에 이제 줌 강의할 때 이 부분을 한 번씩 그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포컬 레이어리가 있다. 중심부. 비늘의 중심부가 있다는 거예요. 발생부거든요. 온토제닉 센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기부가 있는데요. 이제 앞쪽 영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 진피 쪽으로 숨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베이설 에어리아, 베이스라고 그래요. 베이설 에어리아 기부. 그죠? 거기에는 이제 가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기부가. 근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사진인데 이걸 나타내지를 안 해서 그렇고요. 제가 이거를 여기서 표현했는데 쓸 수가 있겠구나. 자, 여기 보면 비늘도 나오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고. 이건 또 이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에피더미스 여기고 여기가 펄프 캐비티라는 거예요. 이 펄프 캐비티가 이 가지가 이 안으로 또
혈관이 들어가요. 여기가 베이스라고 그래요. 베이스. 요걸 갖다가 팁이라고 그러고 그러죠. 에이펙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무기처럼. 이게 벨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아까 플라코이드 스케일이고, 이런 경우는 또 진짜 타일을 깔아 나온 것 같은데 가노이드 스케일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진골류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진골류인데요. 이렇게 겹치기 하죠. 겹치기.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기왓장 엎어 놓은 것처럼 되니까 두 가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여기 보면 가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숨어 있는 부분에는 가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티노이드 스케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형태, 이건 둥글둥글하죠. 예. 사이클로이드 스케일과 티노이드 스케일은 여기서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들어가고요.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안 짚어나갈 수가 없으니까. 배열 형상이,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에피칼 에어리가 있고, 어퍼 에어리가 있고, 로어 라테럴 에어리가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뒷부분, 배측, 배외측, 복외측,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시간에 조금 첨가를 할게요. 그 다음에 나이를 나타내는 나이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루브라는 구조가 리치라는 구조가 있는데요. 이 그루브는 말하자면 꼴짝이고, 리치는 이제 능선이죠. 올라가 있는. 이게 이제 그리고 구조라 그러고, 이거는 이제 융기부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그 나이를 나타내는 나이테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포칼 에어리아 쪽으로 향해가 있고, 나이가 많으면 이제 연령이 증가하면서 숫자가 늘어지는 건데, 그 골짜기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에피칼 에어리아 천부에 들어가면 그 틈머리죠. 거기에 들어가면 많이 변형이 일어나는데, 잉어 또는 붕어의 경우에 참고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리치란 능선인데 위에 이제 산처럼 솟아 올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능선의 그 덴시티가 달라지는 것은 환경하고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식 환경하고. 그래서 덴스 에어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덴스 에어리아, 루즈 에어리아가 있는데, 덴스 에어리아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떤 의미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해서 윈터링, 스포닝 마크, 또 다음에 리버 라이프 존,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환경성으로 겨울에는 이게 좁아지고요. 그래서 덴스하다는 거. 그다음 스포닝 마크도 이때에 덴스해지는 거. 그러니까 산란 기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리버 라이프 존, 하천 생활 때가 좀 이 덴스 에어리아가 나온다. 이거는 뭐냐면 생활이 하천에만 한가 이거 바다에서도 생활하는 연어과로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스케일은 있는데 재생린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런 재생이 되고 있는 리치는 리치가 없어요. 능선이 없어요. 그루브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고요. 예전 비늘이 탈락한 후에 급격히 발달한 비늘 이렇게 내요. 단기간 내에 주위 비늘과 같은 크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특히 이런 경우는 저생어 바닥 밑에 사는 거, 그 다음에 바닥 아래쪽 해저와 마찰로 탈락된 재생린이 복면에 다수 형성이 된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재생린, 그 다음 액세서리는 불인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비늘 양측의 양면에 있는 잘 얇은 비늘이죠. 그 다음에 그루브가 없고요. 구조가 없고, 이거는 예비 비늘이다. 주 비늘이 빠지고 나면 예비 비늘적으로 색깔화 있다. 리치는 융기 중심부 보면 동심원적으로 배열이 되고, 바깥에 외연, 테두리 쪽으로는 소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리치는 물리적인 영향이겠죠. 측선린이 따로 있어요. 측선이 달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는 이제 뮤커스 튜브, 그 다음에 라테럴 라이닝 오프닝 이게 있어요. 점맥관과 그 다음에 라테럴 라이닝 오프닝 측선공이 여기 스케일에 있어요. 그렇게 있다. 자세히 보니까 그렇더라. 흔히 비늘을 보지만 일단 가노이드 스케일 아까 한번 봤죠. 경린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림을 참고해 가면 되는데 스터지언이나 가와 같은 이런
고생대, 중생대의 그 의류로서 현생하거나 또는 멸종된 게 그런 종류에서 가노이드 스케일이 있다. 가노이드 스케일 한번 볼까요? 가노이드 스케일, 가노이드 스케일. 요거, 판을 깔, 요 가노이드 스케일. 이것을 이야기를 한다. 어지럽죠? 한참 내려왔네요. 자, 그래서, 자, 더 내려가고, 가노이드 스케일. 그렇다는 이야기죠. 가노이드 스케일에 대해서도 뭐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폴립테르스, 다기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칼라모이크티스, 칼라모이크티스는 영어로 잖아. 이거는 연질류하고 관계있는 거죠. 연질류. 그 다음에 라티메리아, 그래서 총기 어류라고, 총기 어류. 크로스업테리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또 롬보이드는 해서 마른 모형, 스웨이프트 스케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특징은 이제 요렇게 장축을 롱넥스는 채축의 장축을 달아서 비슷한 그런 각도로 다이아몬드형으로서 말하자면 롬보이드 형태 마루모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쐐기 모양으로 이게 말하자면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배 후측이라고 그러니까 후측으로 이제 돌기가 나와 있다. 프로세스라는 돌기입니다. 등 쪽, 뒤쪽, 그죠? 배 후측이라고 그래요. 등의 뒤쪽으로 쐐기 모양으로 박혀 있다. 팩, 소켓, 크레스트 하는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소켓이라는 거 알죠? 옛날에 전구담아 넣는 거 있죠. 요거 말하는 소켓. 소켓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채축에 대해서 5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다음에 오버래핑이라는 부분은 좀 약하다. 라운드 스케일의 경우는 거의 오버래핑이죠. 오버래핑을 잘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딱딱한 뼈판처럼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스케일인데, 스케일만 해도 이만큼 연구를 많이 났어요. 코스모이드 스케일. 이 스케일의 비늘에 관한 게 있어요. 특별히 그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또 이렇게 그런 연구법이 또 있어요. 그죠? 스케일 연구법. 그 다음에 이 코스모이드 스케일은 멸종 폐어류라고 그래요. 라티메리아 첼룸네 하는 거죠. 이런 어종에서 코스모이드 스케일이라는 게 있다. 표면이 반짝거리는 아주 두껍고 복잡한 구조다 이렇게 됐어요. 그림은 내가 여러분 필요하다면 보여드릴 건데 여기에 표현을 해놨네요. 그죠? 책이 있긴 있어요. 영어 책이라서 굉장히 두껍습니다. 다 정리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리빙 스피시스는 없습니다.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지느러미로 가고자 하는데요. 이 지느러미는 또 길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뒤에 나누어서 하도록 하고, 자, 지금까지 것을 한 5분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비늘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무나 우리가 폐류 질병하고 의류 질병하고 연관해서는 거리가 멀지만 지식적인 차원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비늘의 일반적인 그 모습 자체는 여기에서 그림에서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 그 외에 또 해부학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비늘이 진화론적으로 보면 안 맞아요. 고대 의류가 있고 멸종이 된 게 있고 그런 경우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저는 비늘이라는 것은 지금 양식 어종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양식 의류는 전부 텔리오스토미 또는 텔리오스타이 해가지고 진골 의류에 속하거든요. 그 비늘은 이제 라지 스케일에 속한다.
라지 스케일이다. 그래서 라운드 스케일과 익티노이드 스케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지식적 차원에 좀 더 가지면 되는데, 기능적으로는 몸의 보호다. 특히 이제 그 전어를 여러분 아시는, 가을이니까 지금 전어철인데, 전어가 비늘이 잘 벗겨져 버려요. 이제 벌어져 버리는 그 보호라는 게 뭘까? 기계적인 보호도 있지만 비늘이 떨어지게 되면요, 삼투압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비늘은 떨어지면은 치명적입니다. 예. 그래서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생리학적 측면에서 이 그 삼투압 유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물고기나 사는 고기나 바다에 사는 고기나 삼투압의 훌륭한 유지를 통해서 서식할 수 있는데, 비늘이 손상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문제가 오겠죠. 그것으로 뭐 싸운다든가 뭐 이런 개념은, 아까 무장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개념하고는 오히려 멀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끔 육상동물에서 보면은 그런 그 뿔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전투를 하게 됩니다. 물 속에서 물론 뭐 때문에 뭐 본능이냐면은 본능, 자기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그 영역 유지 본능이 있어요. 이제 그 때문에 이게 입도 사용하고, 이런 비늘, 무장이 된 비늘도 사용하겠고, 그걸 또 이제 입으로 그 비늘 물을 뜯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고기들이 싸움하고, 옆에 고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비늘은 의료에서의 특징적인 것이고, 그러나 이제 고등동물의 비늘하고는 다르다는 거. 고등동물은 이제 에피더미스라는 데서 유래하고, 이 의료에서는 더미스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하나의 골격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더말 스켈레톤이다. 이렇게 골격이라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 칼슘이 더해서 이제 칼슘이 모자라면 그게 얇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냥 과학적인 추측이죠. 그래서 뭐 칼슘이 있다, 칼슘이 침착이 되어 있다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연관해서는 이빨도 있고 실제 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또 그때 가서 배우게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느러미의 부분에 외형적인 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구조, 기능, 상관성. 이 잊지 않았다면 이런 해부학 공부도 안 하는 거죠. 할 이유가 없죠. 왜 해부학 공부를 했느냐? 병의 근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피함으로 결국은 병 안 걸리고 살 수 있는 거, 생존하게 하는 거. 이게 수산생명의학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시간에는 지느러미 하도록 하겠습니다.